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검일처럼 연결하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훈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6일 수요일 오후 3시 9분 시작합니다. 오늘 회사 순환근무로 조금 여유가 생겨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장을 좀 살펴보고 흐름과 관점을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 원칙에 대해서도 마지막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어제랑 오늘 제약바이오주 상황을 보면 구충제가 그 코로나 치료제에 효과가 있다는 재료로 이제 이틀째 삼성제약이 이제 상한가를 치고 있고, 또 모더나 백신 위탁 생산 관련해서 녹십자 셀하고 한미약품이 아침부터 좀 많이 올라갔고요. 아직은 확정되진 않았고, 어쨌든 구충제와 모더나 백신 위탁 생산이 제약바이오주, 특히나 코로나 치료제 생산 중인 이런 제약바이오주들을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대웅만 올랐죠. 대웅제약은 7일부터 상승인데, 그 이유 7일이면 바로 내일이죠. 내일부터 왜 상승이라고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인 5일에 대웅도 구충제 관련 재료로 좀 많이 올랐어요. 무려 25%나 상승을 했죠. 어쨌든 하한가 이후로는 최초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고 마이너스 2%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도 뭐 상당히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메인은 제 사랑 대웅과 제웅제약, 그리고 이제 대웅이 올랐는데 대웅제약이 별로 안 올랐죠. 어제 한 10%밖에 안 올랐죠. 그래서 이제 속상하셨죠.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사실은 제 방송을 한 2주 전부터 들으셨던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오늘 그렇게 어제 그렇게 오를 거란 것도, 또는 뭐 오를 거라는 것보다는 이제 그렇게 둘이가 차이 나는 이유. 오늘도 사실은 하락폭도 좀 차이가 나죠. 대웅이 좀 덜 떨어지고 대웅제약이 더 떨어지고 약간 이런 흐름들, 그런 것들을 좀 상황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현대바이오하고 셀트리온도 제가 항상 관심 갖고 있는 주식들이라 이제 그런 것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주제는 이렇게 결국 대웅, 대웅제약, 그리고 현바셀트 이렇게인데,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저를 소개를 하면, 저는 이제 30대 직장인 투자자고요. 30분 정도 하루에 모바일 MTS로만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그 영상과 투자 관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 종일 차트를 볼 수 있는 전업 투자자들보다는 저 같은 직장인 투자자들에게 좀 더 잘 맞는 투자 방식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경매 강사도 오래 해왔고 다양한 재테크를 경험 중이라 이제 그런 돈의 흐름이나 시장의 변화를 조금 캐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기술적 차트 분석보다는 주식시장의 구조, 뭐 경제 흐름, 공시, 재료에 따른 이런 투자자들의 심리 패턴, 이런 것들을 검증 방식을 통해서 이제 관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어제 그 대웅제약 상승 이유와 관련해서 지난 방송 복기를 간단하게 할 건데요. 제가 제약 바이오주를 아무래도 많이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그쪽 콘텐츠를 좀 많이 올리는데, 지난 방송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12월 27일에 제가 지금 대웅 현대바이오의 1월 주가 전망을 했었죠. 그때 이제 1월 5일에 대웅이나 현대바이오가 오를 거라고 말씀드렸었고, 이제 22일부터 대웅과 현대바이오가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를 같이 받았고, 그때부터 하락장이 시작을 했고, 그 다음날 하한가까지 이어진 부분도 다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제 방송 그때 잠깐하게 보면요. 근데 어쨌든 반등은 27일 방송입니다. 반등의 디데이는 저는 어쨌든 1월 5일 이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까 대웅과 현대바이오가 지정된 투자 경고 종목, 투자 위험 예고 종목의 무서움을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풀리는 날이 장이 새롭게 시작되는 1월 4일 이후입니다. 그래서 1월 4일, 그러니까 현대바이오를 예를 들자면 1월 4일 종가 기준으로 25,900원 미만으로 유지될 경우에는 자동으로 1월 5일 투자 경고 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1월 5일부터는 말 그대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증거금도 풀리고, 그러니까 많은 돈을 투자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27일 날 드렸었고, 이제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대바이오는 안 풀렸죠. 왜냐면 3만 원이 넘었어요. 4일 종가가 거의 3만 원 가까이 됐죠. 그래서 어쨌든 그 미만으로 25,900원 미만으로 유지가 됐어야 풀리고,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제가 예상하기로는 개인 관점입니다. 상승장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그게 안 풀려서 사실은 횡보 지금 하고 있고요. 반대로 대웅은 풀렸죠. 같은 재료라도 받아들이려면은 어쨌든 풀린 대웅은 확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5.9%, 그다음에 그 다음 날 24%나 올라가는, 25%나 올라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고, 대웅제약도 안 풀렸어요. 대웅제약은 내일 풀립니다. 그래서 대웅제약도 이틀 동안
대웅과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같이 못 움직였죠. 조금 더디게 움직였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요. 어쨌든 투자 경고 종목 해제가 이루어지면은 이제 5일부터 상승 여력이 커진다고 제가 전망을 했었고, 그렇게 되면은 쉽게 말해서 신용을 두세 배까지 투자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두세 배 수익을 얻는다는 얘기죠. 특히나 이제 세력은 뭐 몇십억, 몇백억도 투자를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근데 종가가 해제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 큰 상승 없이 현고장을 거늘고 있고요. 이렇게 대웅이 1월 4일에 해제된 거를 12월 30일에 이미 공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27일 날 설명을 드렸었고, 물론 투자 경고 종목 해제가 됐다고 해서 재료가 없으면서 갑자기 폭등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럼 설명드린 걸 잘못 이해하신 거고요. 분명히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대신에 재료를 만들어낼 수도 있죠. 왜냐하면 투자 경고 종목 해제까지 시켜놨는데 재료를 만들어서 더 띄울 수도 있고, 일단 상승장에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제한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한 배, 두 배 오를 것도 세 배, 네 배까지도 오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웅을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월 4일에 풀린 이후부터 5.7% 그리고 25%가 상승을 했죠. 그리고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 대웅제약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대웅제약이 사실은 재료예요. 어제 그 구충제 관련해도 대웅제약이 재료죠. 근데 대웅제약은 4% 상승, 그리고 어제는 10% 상승에 그친 거죠. 왜냐하면 더 투자하고 싶어도 증거금이 안 되니까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만 투자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증거금 100%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구조적인 부분도 주가 시장에 일정 부분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이제 제 주장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재료라든지 차트라든지 이런 거를 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뭐 투자 종목 해제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도 좀 이해를 하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콘텐츠를 찍었었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27일에 그 방송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주말 동안, 그러니까 12월 30일 이럴 때 치료제 3상 계획에 대한 승인도 있었고, 팩스프라잔 그 중국 3상 호재도 있었죠. 이제 그런 재료들로 인해서 4일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한 거고, 만약에 그런 재료가 없었으면 상승폭이 굉장히 적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었고, 5일에는 또 어저께 그 구충제 관련해서 사실 관련주잖아요. 구충제 관련주. 근데 이제 어쨌든 그것 때문에 많은 상승을 가져왔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같은 이유로 재웅 제약이 내일 풀리면은 또다시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대웅제약은 뭐 아시다시피 지금 호이스타정 3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저께 이 대웅 자회사의 대웅 테라퓨틱스, 태웅 피라틱스 이제 말도 어렵네요. 그래서 어쨌든 성분명이 니클로마사이드인데 사실 이게 뭐 되게 새로운 얘기는 아니에요. 이미 작년 4월에 재료로 많이 쓰였던 거고요. 그때 여러 주식 회사에서 많이 올랐었던 부분인데,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엮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대웅제약이 또 이걸로 정부 지원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지난달에 발표한. 그래서 어쨌든 관련성은 있는 거고 일상이 진행 중이니까, 그래서 뭐 이걸로 관련해서 뭐 많은 폭의 상승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어제 삼성제약에서 화제가 됐던 거는 위에 있는 이버맥틴이라는 뭐 어쨌든 그것도 구충제 재료. 그래서 이제 그것도 사실은 이미 예전 재료인데, 어저께는 좀 더 다른 임상 결과가 나와서 그 재탕으로 어쨌든, 근데 뭐 처음 보는 분들은 아 이거 뭐 정말 이거 새로운 신박한 거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미 작년에 겪었던 분들은 뭐 큰 재료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오늘 결과적으로는 뭐 삼성제약이 상한가 쳤는데, 제가 뒷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웅을 보면은 호재가 대웅제약에 있었죠. 대웅제약의 자회사니까. 근데 대웅은 어쨌든 25%, 대웅은 10.76%에 그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계속 얘기해온 대로 투자 종목 해제와 관련이 있다. 근데 어쨌든 7일 날 대웅제약이 드디어 투자 경고 종목, 이것도 왜 풀리냐면 대웅제약이 계속 지지부진했잖아요. 그걸 보면은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26만 3,200원이 대웅제약이 투자 경고 종목에서 해제가 되는 기준이에요. 지금 26만 3,200원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풀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찬가지로, 그리고 또 좀 조심해야 될 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콘텐츠 한번 다시 찍을 건데 14일 날 대웅 종가가
또 49,650원이 넘으면은 다시 또 지정이 되거든요. 대웅이 사실은 지금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많이 올랐잖아요. 주식이 2만 원대, 3만 원대 주식이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사실은 5만 원대 가까이 올랐는데 5만 원이 아니 6만 원 정도 되죠, 지금. 근데 어쨌든 이때까지는 사실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적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14일 날 다시 묶일 수는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재료가 7, 8, 9, 11, 12에 나오면 사실 제일 좋죠. 그러면은 대웅도 다시 묶이기 지정되기 전에 대웅과 대웅제약 둘 다 풀려 있으니까 그때는 상승을 정말 뭐 상한가 가도 아무도 뭐 제어할 수 없는 그런 뭐 좋은 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7일날 종목 해제 내일 된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관점, 저의 관점입니다. 개인적인 관점이고 상승 준비는 완료가 됐다. 완료가 됐고 왜냐면 두 개 다 지금 풀린 상태니까 내일 다 풀린 상태니까 그리고 일단 호이스타정 3상이 진행 중이고요. 팩스프라잔 중국 3상도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어쨌든 호주 1상 어저께 이제 구충제 그 호주 1상 그것도 정보 생산 장비 구축 지원 과제 진행 중이죠. 그래서 그게 12월 사실 말에 그것도 어느 정도 반영된 주가가 현재 흐름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소식은 아니었었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오를 일만 남았다. 대웅은 저도 물론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꼭 좋은 재료가 나와서 뭐 내일부터 좋은 재료가 나와서 좀 상승을 또다시 이끄는 뭐 호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제약 차트를 간단하게 볼게요. 지금 3시 20분이니까 거의 마감할 때가 돼서 셀트리온도 제가 많이 들고 있어요. 셀트리온이 오늘도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 삼성제약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많이 올랐고 오늘도 상한가죠. 많이 올랐고 이때부터죠. 이때부터 28일 연말 그 치료제 3상 그것 때문에 이제 떴고 그다음에 어제 오늘은 구충제 관련해서 뜬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현재 이런 상태인데 제가 삼성제약의 좀 위험성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좀 알고는 투자해야 되니까 왜냐면 여기에 대해서 또 투자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놓쳤을까 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또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하고요. 다른 거 보면은 뭐 특이사항은 한미약품이 뭐 많이 올라갔을 때는 꽤 올라갔었어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많이 올라갔을 때는 40만 8천원까지도 올라갔었네요. 거의 한 15%까지도 올라갔었는데 그 모더나 백신 위탁 생산과 관련해서 아직 결정은 안 됐어요. 그래서 한미 아니면 녹십자일 수 있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녹십자도 많이 올라갔다 좀 빠졌네요. 어유 많이 올라갔을 때는 거의 17%까지도 올라갔었는데 다 빠졌네요. 그러니까 이게 확정이 되면은 다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된 거고 대웅 대양제약, 현대바이오 다 조정을 겪고 있고요. 현대바이오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횡보장을 며칠째 걷고 있고 그다음에 그거 외에는 신풍제약도 구충제 관련 해서 조금 올랐죠. 한 장중한 때는 한 6% 정도까지도 올랐었어요. 그 외에는 뭐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코로나 치료제는 일단 치료제 관련 제약주들은 이렇다는 얘기고 그래서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최근에 뭐 이렇게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흐름이 좋지는 않고 이때까지만 해도 참 좋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4일에 사실 종가가 낮았으면 다시 해제가 되고 그때면 다시 뭐 이런 흐름을 보일 수도 있는 재료만 있다면은 있을 텐데 어쨌든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는 지금 뭐 조금 조정 이때 조금 상승 한 4% 상승했네요. 4% 상승하고 이렇게 다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뭐 이런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투자 경고 종목 해제가 안 돼도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죠. 하지만 재료가 완벽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료가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을 때는 말 그대로 이런 제한이 있다면 상승폭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빚내서 투자를 못 하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뭐 반드시 이게 제한을 해제하기 위해서 주가가 떨어져야 된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 외에 세력들이나 좀 더 많은 이득을 내려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그림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 장기적인 조정 가능성이 있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뭐 제가
오늘은 길게 말씀 안 드리는데 계속 좀 하락세이긴 하죠. 오늘도 조금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떨어지긴 했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풍문들이 떠도는데 저는 사실 개의치는 않고요. 뭐 당연히 장기 보유까지 생각을 하고 셀트리온을 보유하고 있는 거라서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원인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부 조건부 승인까지 너무 오래 남았어요. 뭐 아직도 한 3주 정도 남았죠. 그럼 당연히 그때까지 계속 상승장일 수는 없는 거고 그 직전에 가면은 일정 부분은 뭐 상승장이 있겠고 그때까지는 약보합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서정진 회장님이 아무래도 은퇴를 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뭐 포스트 서정진에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비전을 명확하게 보여준 사람이 아직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도 좀 일정 부분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 헬스케어 3사가 올해 합병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바이오시밀러 1억 실적 발표도 좀 있으면 하죠. 이제 뭐 헬스케어 그런 실적 발표도 당연히 뭐 좋죠. 실적도 좋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상승 여력은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항체 치료제 임상 이상 결과가 13일에 나온다고 어제 발표가 됐죠. 어제 발표가 돼서 말 그대로 저번에 그 대웅을 떠올리며 대웅의 이상 발표 그 실패를 떠올리면서 좀 불안감을 느낀 개미 투자자들이 나가기도 했고 일정 부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뭐 그런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미 사실은 주가 시장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웬만한 데이터들은 다 지금 현재 공개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대심이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결국엔 경증을 치료하기 위한 좀 더 최적화된 이런 치료제, 주사제 치료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치료제 개발이 조건부 승인이 된다면 어쨌든 우리나라 1호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상승 여력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1년 하이원 신약 개발 심포지아에서 임상 이상을 발표하기로 했고, 임상 이상 데이터는 이제 한국과 루마니아에서 327명, 경증 및 중증 코로나19 환자 대상으로 진행됐던 것들, 그리고 그거 제외하고도 3상에도 돌입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앞으로가 좀 더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 투자 원칙인데 투자 원칙 보기 전에 그 잠시 JP모건 컨퍼런스 관련해서도 JP모건 컨퍼런스를 제가 2일 방송에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1월 11일부터 14일까지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서 한미약 오늘 올랐던 한미약품, 휴젤, 제넥신 뭐 이런 LG화학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미징 트랙에 배정이 돼 있기 때문에 메인 트랙은 이제 셀트리온이래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 군데고요. 그다음에 이머징 트랙에 나머지 기업들이 배정이 돼 있어서 일정 부분은 특히 행사 기간 중에는 상승할 여력이 있으니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 주식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뭐 투자를 뭐 적정한 타이밍에 저점 매수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매년 트렌드를 보면 항상 그 기간 중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 발표가 이루어진 직후에 아무래도 뭐 아무것도 발표할 것이 없는데 나오진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회사에 대한 비전 또는 계약 체결 뭐 어떤 것들에 대한 새로운 소식들을 좀 발표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것들은 1월 2일 콘텐츠하고 내일 올릴 콘텐츠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주가 차트를 또 잠깐 보면은 오늘은 사실은 대세주라고 지금 불리고 있는 전기차, 뭐 반도체 2차 전지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차나 이런 LG전자도 상당히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라서 좀 조정을 받고 있고, 제가 보유하고 있는 현대오토에버나 뭐 현대위아도 일정 부분은 좀 떨어졌고, 삼성전자도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죠. 너무 많이 올라서 조정을 받고 있고, 하이닉스도 최근에 상승 되게 좋았는데 일정 부분 대부분 다 이렇게 반도체 이렇게 저는 주도주별로 섹터별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정리해 놨겠지만 어느 정도 좀 흐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해서도 SK이노베이션도 굉장히 좋았죠. 최근에 좋았고 오늘도 장중한 때는 한 14% 15%까지도 갔다가 지금은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 제약바이오도 결국에는 오늘 오른 거는 이제 모더나 관련, 그다음에 고충제, 이버맥틴 관련 완전히 주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좀 비판적 사고로 공시 뜨는 거, 기사 뜨는 것들을 검색을 하면서 어쨌든 1월에 뭐 치료제 조건부 승인이라든지 JP모건 컨퍼런스라든지 이런 이벤트들이 남아 있으니 좀 그런 것들을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주식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 방송은 특히나
아무래도 경력자분들은 차트 분석하는 방송을 주로 보시겠고, 저의 장점은 조금 더 쉽게, 좀 더 편안하게 주식을 시작하는 분들과 같은 심정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투자한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제 주변에 이제 주식 투자를 문의하는 분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저의 투자 원칙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어쨌든 부동산 경매는 오래 해왔고, 창업 같은 걸로 뭐 아무래도 다양한 재테크를 경험을 하다 보니까 돈의 흐름은 그래도 남들보다 한 발자국 정도, 반 발자국 정도는 좀 안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제가 무리한 투자는 해오지 않았고요. 그 투자 원칙을 좀 떠올리면서 욕심 부리지 않고 저 자신을 좀 다 잡아와서 지금 정도의 결과, 그래서 30대인데 한 20억 정도를 형성을 했으니까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식 투자는 11월 4일에 계좌 개설을 해서, 제가 그 전에는 굉장히 편견이 많았던 사람인데 어쨌든 처음 투자를 시작을 했고, 뭐 생각보다는 좋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1월 6일이니까 국내 주식 투자한 지가 딱 2달째 되는 날인데, 실현 수익은 한 7천만 원 정도 되고요. 시가총액이 큰 16종목만을 매매를 했고, 뭐 LS부터 시작해서 뭐 삼성전자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드머니는 현금 1억,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신용 1억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사실 그럼 2억이니까 뭐 2억 했는데 뭐 7천 벌었으면 뭐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대웅이 2주째 물려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거의 1억으로만 운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웅 빨리 저도 탈출을 해야 되는데, 그 영상도 제가 12월 중순에 올렸죠. 그 대웅 물리는 장면도 다 올렸었고, 거기에 이제 대웅과 대웅제약에 거의 1억 가까이가 들어가 있어서 어쨌든 저는 탈출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은 7천만 원 정도 투자를 했고요. 최근에 투자했어요. 그것도 안 하려다가 결국에는 테슬라에 관련된 좀 공부를 하고, 그래서 테슬라를 또 심지어 최고점 12월 21일 S&P 500에 편입하는 날, 그때 100주를 샀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10%까지도 갔었는데, 그래도 저는 뭐 스페이스X나 이런 테슬라의 비전을 신뢰를 했기 때문에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도 올랐어요. 그래서 현재 10% 수익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테마주로 200%, 300% 수익률 내는 분들도 제 주변에 있거든요. 뭐 주식 꽤 오래 했고. 근데 또 항상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 차트를 좀 봐야 되고, 매일 관심 가져야 되고. 근데 저는 그런 거보다는, 아무래도 우리 같은 직장인들은 하루 차트 볼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결국엔 거의 점심시간 화장실 갈 때나 투자를 할 수가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락이 좀 적은 안정성 있는 시총 상위 그룹주를 주로 선택을 하고 있고요.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 한두 개 정도만 뭐 시총 한 1, 2조짜리, 제 관점에서는 1, 2조짜리가 이렇게 중형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주로 이제 단기 매매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 투자 원칙 4가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비판적 사고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도 상한가를 간 삼성제약을 좀 볼게요. 일단은 뛰기 시작한 거는 최장암 관련 삼상 호재가 이제 발생을 하면서 주목받기 시작을 한 곳인데, 우선 시총은 좀 6천억 대입니다. 6,600억 대고, 어제 호재가 됐던 이버맥틴은 사실 작년 4월에 이미 테마주들을 많이 띄웠던 그런 재료입니다. 근데 사실은 새로운 재료가 아닌데 이렇게 상한가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뭐 제가 이게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다만 1월 5일에 공시를 좀 살펴볼게요. 이거는 구충제 관련된 기사고요. 2020년 4월 6일자 기사예요. 마치 어제 기사 같죠? 어제 거의 똑같은 기사가 나왔죠. 그러니까 물론 임상이 좀 더 진행돼서 나온 거긴 해요. 그 전보다는. 근데 사실은 그때도 이미 많은 관련주들이 수혜를 입었고 바로 또 빠졌죠. 거품처럼 빠졌고, 또 어저께 또 이렇게 재탕이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이때 올랐었던 게 뭐 대성미성물, 우성사료, 진바이오텍 다 이렇게 급등했었어요. 그 당시 제일바이오도 그때 급등을 했었고, 그랬다가 다시 다 거품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투자를 새롭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충제 관련해서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기사들을 말씀드렸고요. 기사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당연히 그 검색어를 통해서 과거의 히스토리들을 검색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말 기초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셔서 이거에 흥분해서 바로 투자하지 마시고 분명히 검증은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1월 5일자 삼성제약의 공시예요. 공시 제후 보면 참 특이한데, 소수 계좌 매수 관여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소수의 세력이 몇 개의 계좌로 큰 돈으로 주가를 띄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시총 작은 주식들은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6,600억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 이런 건 당연히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냥 이 사람들이 돈 다 빼면은 쭉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12월 31일엔 이것도 참 흔치 않은 일인데 불성실 공시로 경고를 받았어요. 어, 단일 그 계약 체결 공시를 했는데 그거를 중에 50%를 변경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공시를 해갖고 띄웠는데 그 다음에 다시 변경해가지고 정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참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는 공시죠. 그래서 어쨌든 물론 프로들은 이런 것들을 뭐 대응할 수도 있겠죠. 오히려 이런 것들 더 호재로 생각할 수도 있고 하지만 뭐 아무래도 초보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대응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공시들은 이런 경고사항들이 있는 주식들은 걸으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어제 이건 제가 투자한 제 사례인데 대우건설을 볼게요. 물론 뭐 인수합병에 대한 이슈도 있고 한물간 기업이라는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편견들이 있는 주식들이긴 해요. 시장에서는. 근데 뭐 일단 현재 재료들, 최근의 재료들만 보도록 할게요. 아까도 삼성제약도 공시를 보고 판단을 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재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시총 2조 5천억의 중형주죠. 그리고 31일부터 계약 공시가 많이 떴어요. 그래서 그 내용만 좀 보면은 이라크 항만개설 수주에 이제 3조 4천억. 물론 해외 수주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해외 수주에 대한 위험성들도 기사를 검색해 보면 꽤 나와요. 뭐 해외 수주를 해도 돈을 못 받거나 아니면 거기에 좀 최근에 또 이라크에 뭐 해적이라든지 이런 테러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위험성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큰 계약이죠. 엄청 큰 계약이고 1차 계약이 이 정도고 어쨌든 계속 앞으로도 진행될 수 있다는 거는 당연히 긍정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단은 반영이 돼서 주가 상승이 1월 4일에 좀 이루어졌고요. 다음에 1월 5일에도 지금 흑석 11구역 어저께죠. 재개발 수주가 공시가 뜨면서 이것도 사실은 기사 검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12월 말부터 사실 대우건설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검색을 했었는데 이 재개발이 이제 코오롱이랑 이제 부딪혔었거든요. 그때 근데 사실은 이미 대우건설이 된다는 전망들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뭐 주민 투표라든지 주민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발표가 같이 이미 12월 달 중순부터 많은 기사들로 나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때부터 관심을 가져서 이때쯤 1월 초에는 흑석 재구역 관련해서 좀 만약에 되면은 당연히 상승 여력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1월 4일에 제가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1월 5일에 1월 5일에 투자를 했네요. 1월 5일 아침에 제가 투자를 해서 이게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그래서 4,500억 그리고 이라크 항만 수주 이거 있었고 그다음에 또 이것도 추가적으로 부산 지역에 대연 4구역 재개발도 수주를 했죠. 기사를 검색을 해보면 올해는 공급량이 대우건설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뭐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부분에 리스크가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올해 실적은 좋았고 이런 호재들이 충분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크게 욕심을 부렸다라면은 저도 실패를 맛볼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도 한때 막 15%까지 올라갔다가 쫙 빠지기도 했거든요. 근데 저는 5% 정도만 수익률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초에 들어갔고 그렇게 이제 5% 이상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제 제가 아침에 들어가서 오후에 뺀 거고 그래서 5.7% 5천만 원 정도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280만 원 정도의 수익을 거뒀고 그리고 또 오늘 또 좀 아쉽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들어가서 오후에 또 뺐어요. 그래서 100만 원 정도 또 수익을 내서 어쨌든 그 두 번의 수익으로 뭐 제가 사실 기사 검색하고 이런 거 다 따져보면은 뭐 한 5시간 정도 투자를 했겠죠. 그리고서 공시 자료 받고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많이 알고 너무 많이 차트 분석을 하는 게 사실 투자를 좀 저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누가 봐도 해외 수주를 했고 재개발 물량으로 잡혔고 그러면은 누가 봐도 주가 상승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적정 수준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 적정 수준을 상한가를 내가 내 관점에서 정하는 게 중요한 거고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면은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는 사실은 대우건설은 장기 보유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뭐 1만 원, 2만 원 이렇게 간다라고 어쨌든 커뮤니티에서는 그렇게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분들은 뭐 더더욱이나 좋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저처럼 뭐 직장인들은 사실 반도체나 지금 자동차 쪽이 워낙 좋으니까 이렇게 건설주도 물론 최근에 이제 건설국토부 장관 바뀌면서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와 전기차가 대세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여기는 그래서 이제 좀 단타로 하고 있거든요. 단기 매매로 하고 있고 아무래도 전기차나 이런 쪽을 좀 장기 보유로 생각을 해서 그쪽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직장인들이 실시간으로 차트를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프로그램 매매라든지 이렇게 매도를 걸어 놓는 방법도 있고, 아무래도 막 10% 이상의 수익을 내려면 실시간으로도 차트 분석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만, 좀 전 같은 그 정도 호재면 사실 5% 정도만 걸어 놓고 걸어 놔도, 내가 뭐 이렇게 직장의 업무에 치중을 하고 있어도 사실은 중간중간에 확인만 해도 충분히 그 정도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테슬라도 이제 투자를 했는데, 테슬라는 뭐 조금 관점은 다르긴 하지만 이미 6배가 오른 주식이죠. 연말 2020년 초에 비하면은. 하지만 큰 수익률을 바라지 않으면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실적도 좋아서 이렇게 뭐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어요. 한 8.42% 정도를 내고 있고, 어저께 장중한 때는 또 한 10%까지도 수익률이 났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저는 이거는 뭐 아무래도 장기 보유를 생각을 하고서 하는 거다 보니까, 제 투자 원칙들 중에서 좀 용기를 내라는 말에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사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제 관점입니다. 제 관점이고, 재료는 분명히 비판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고, 너무 흥분하지 말고 반드시 최소한 기업의 뭐 시총이라든지 공시 이런 것들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확신이 들었으면은, 지금처럼 좋은 장이 없다고들 다들 전문가들이 한 입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언제 이 장이 끝날지도 모르고, 저도 사실은 올해 상반기 정도까지는 유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원년 환율도 그렇고, 아무래도 사실은 부동산 말고는 부동산 투자할 수가 없잖아요, 현재는. 그러니까 뭐 뭔가 좀 적절한 정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6월 전에 6월 1일이 아무래도 보유세 기준 구간이다 보니까, 그 전에는 뭐 법인들이나 이런 법이 개정되기 전에 매물들을 좀 던질 수가 있어서 일정 부분은 부동산 투자로 돈이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식에서. 그래서 어쨌든 그 전에 상승장일 때 충분히 용기를 내서 좀 수익을 내면은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것저것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쨌든 뭐 제가 투자한 방식이 반드시 옳다는 건 아니고요. 저는 그냥 다만 직장인 투자자로서 뭐 아무래도 장초와 점심시간에 그다음에 시외 거래 정도만 MTS가 가능하니까, 저의 상황에는 이 투자 방법이 좀 적합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앞으로도 제가 투자하는 다양한 주식들에 대한 이런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내용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 중인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은 국내 주식뿐만이 아니라 해외 주식, 뭐 아파트 청약, 경매 창업,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이런 다양한 재테크와 강의하고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스터디도 3만 원 하고, 뭐 경제신문 이렇게 공부하는 거 하면 다시 3만 원 다 환급해주고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글이 다 공개돼 있으니까 한번 둘러보시고, 뭐 가입이 필요하신 분들은 가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나이 제한은 없고, 충분히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지금 한 1200명 정도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있고요. 항상 책임감을 갖고 방송을 진행하도록 좀 그렇게 항상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 슈퍼거미 법학자 훈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